잘 보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굴절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이게 약간 굳이 말하자면 내가 이거 한번 말해볼게. 미란매지라고 여기 소한매지라고 기억나나? 그러니까 매질의 두 종류가 있는데 미란매질하고 소한매질이 있는데 미란매질은 약간 이렇게 빡빡한 매질 있잖아. 굳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물, 소한매질은 약간 이게 느슨한 이게 입자들이 약간 느슨하게 있는 매질. 매질은 뭔지 알지? 혹시 매질 까먹은 사람? 매질은 파동이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진행하는 뭐가 되는 건데 장소, 공간이다. 이걸 우리는 근데 내가 얘를 적는데 왜 흔들리지? 방금 흔들리지 않더라. 뭐지? 그래서 아까 미란 매질은 좀 빡빡하게 되면 속도가 느립니다. 얘가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 1초당 좀 빨리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면 파장도 느리다 했지. 그러니까 무조건 오로지 지금 V는 F 람다입니다. 근데 V는 F 람다에서 매질이 바뀌어도 진동수는 일정하다 이거야. 그럼 이 두 개는 비례하니까 속도가 느리면 파장도 느리고 그 다음에 사인 입사각, 그러니까 IR이라고 할게. 입사각 I도 작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크고 소한매질은 사인 이게 뭐 시타를 할게. 원 사인 시타 2도 크고 근데 굴절률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건데 크고 굴절률은 얘가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굴절률만 하면 안 되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이동할 때 내가 만약에 전반사의 조건을 한번 말해볼게. 전반사는 미란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어떤 전자기파가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봐봐. 속력이 느린 매질, 굴절률이 큰 매질, 속력이 느리다, 파장이 작다, 맞지? 각도가 작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력이 느리다, 이거 작다, 그럼 굴절률은 크다, 맞지? 반대로 그럼 속력이 빠른 매질은 속력이 크다, 파장이 크다, 알지? 각도가 크다, 파장이 크다,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해야 되고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커야 되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이니까 느린 매질이 미란 매질이잖아. 느린 게 미라잖아. 그쪽에서 소한 매질로 가야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 지금 미란 매질이 있어. 소한 매질이 있습니다. 자 내가 아무거나 한번 끌어볼게. 자 이게 입사각 알지 얘들아? 얘가 입사각이야. 맞지? 그러면 미란 매질은 속도도 느리고 각도가 작지? 그러면 소한 매질은 각도가 커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두 개가 지금 각도가 똑같잖아 지금. 그럼 각도가 크려면 더 올라갈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더 꺾었다고 칠게. 그럼 더 올라오겠지?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더 꺾으니까 얘가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가. 이 각이 인계각입니다. 근데 그 인계각보다 조금만 더 키우면 얘는 요 90도 각도보다 더 크니까 그대로 굴절 못하고 반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반사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쉽지 않나요? 그래서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된다? 인계각보다 커야 된다. 인계각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인계각일 때는 굴절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90도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 따라서 흘러가는 상황이거든요. 나와있네.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 설명 거의 끝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걸로 그냥 문제 풀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했던 그 굴절의 요 상황 자체를 잘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입사각하고 인계각이 똑같으면 굴절각. 근데 입사각이 인계각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야지 전반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은 무조건 미란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가야 된다.
되겠죠? 자, 넘어갈게. 그러니까 지금 봐봐.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에서 공기로 지금 빗 쏘아주고 이제 물이 지금 뭐한데 밀환 매질이고 공기가 소환 매질이니까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똑같이 지금 거의 이제 아마 치명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얘들아 지금 갑자기 요거 1 왜 나왔을까? 사인 90도 왜 나왔을까? 사인 90도가 굴절각 말하는 겁니다. 90도니까 1이 되겠지. 왜? 굴절률은 서로서로 크로스니까. 다시 해볼게. 이거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이거는 학생들이니까. 이거 쉬운 거다. 그러니까 역학 하나가 힘든 나의 영혼을 이제 2, 3, 4 하나가 좀 쉽게 해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역학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또 여기 한 파트 나가고 1단원 또 한 2주 정도 나가고 난 다음에 2단원 또 한 파트 나가고 3단원 한 파트 나가고 이렇게 해서 2, 3단원에 조금씩 나갈 건데 자 빛이 굴절률이 n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1인 공기로 진행할 때 자 얘들아 이 n이 지금 있다가 굴절률이 1인 공기라는 말은 얘가 소환 매질로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굴절률이 n인 매질이라고 하는 거를 밀환 매질로 볼게. 되겠지? 원래 밀환 매질이 속도도 느리고 각도도 작고 그러니까 속도, 각도, 파장이 전부 다 작았잖아. 근데 굴절률은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n에서 1로 하면 n이 1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하게 되면 우리가 인계각을 구하는 방법인데 자 인계각, 입사각이 인계각 IC일 때 이게 크리티컬 앵글이다. 자 그때 이제 경우에 굴절각이 90이니까 자 봐봐 굴절분의 입사는 요때 굴절률이 어떻게 되는 건데 1이제 요때는 뭐가 되냐 방금 굴절률이 1인 공기라고 했으니까 이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데 n이죠. 되겠죠. 그래서 사인 IC가 사인 90도도 1이니까 n분의 1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 있다가 얘들아 나 진짜 계속 이거를 오늘 사실 이거를 좀뭐 써라해서 쓰는데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 이거 치매에 걸린 새끼구나. 이 원리 이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지금 물리에서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굴절률이 크대. 굴절률은 무조건 반대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각은 어떻게든 작겠지. 저번에 우리 그때 12월 달에 주구장창 한 거지. 자 유리에서 공기로 들어갑니다. 내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입사각이야. 인계각은 이제 입사각이야 어쨌든. 근데 지금 봐봐.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뭔데? 이쪽에서 원래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각도가 더 컸나 봐. 요 각도보다. 근데 90도가 되었어. 그럼 인계각이 42도야. 근데 공기하고 물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인계각이 48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서로 다른 대상을 두고 비교를 하는 건데 잘 봐봐.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공기라고 하는 대상이 똑같은 데 있다가 유리와 공기는 42 차이인데 물과 공기는 48 차이죠.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누가 유리하고 물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겁니다. 그럼 굴절률은 유리가 크니 물이 크니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너희가 생각할 때는 각도가 48도가 크니까 굴절률도 저 누구냐? 공기가 크지 않냐? 아니 물이 크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그러면 유리의 인계각이 42도고 물의 인계각이 48도라고 얘들아. 그럼 굴절률은 누가 더 큰데? 각이 얘가 더 크면 굴절률은 얘가 더 크겠지. 인계각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각도하고 속도하고 또 뭐하고 파장하고 굴절률은 반비례다. 각이 얘가 더 크다. 굴절률은 얘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되겠죠? 그래서 또 넘어갈게요. 계속 같은 말 반복. 자, 일반적으로 빛이 굴절률 N1인 매질에서 굴절률 N2인 매질로 진행할 때, 자 그럼 쌤은 이거 볼게. N1에서 N2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고 싶어. 그러면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이 돼야 되는데 얘는 단을인데 굴절률만 크잖아. 그럼 N1이 N2보다 커야 되겠네. 되겠지? 그때 인계각은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봐봐. N1에서 N2로 투입되잖아. 그럼 N1분의 N2는 N1 이거는 뭔데? 굴절각분의
입사각이어야 되지 않니? 되겠습니까? N1분의 N2는 봐봐. 굴절률 N1인 매질에서 N2인 매질로 진행을 한단 말이야. 되겠지? 그러면 N1에서 N2인데 N1이 N2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건데? 전반사가 일어날 거 아니야.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면 각도가 얘가 얘 쪽이 더 크겠지? N2 쪽이 더 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A에서 N1 쪽에서 N2 쪽으로 진행하면 시작점 말고 입사각 말고 굴절각 쪽이 더 어떻겠노? 굴절각 쪽이 더 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지금 90도가 될 때 입사각이 인계각이잖아. 되겠지? 그러면 인계각을 요 자리에 적는 게 아니라 요 반대 자리에 적고 90도를 여기다 적는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매질의 굴절률 차가 되게 크대. 그럼 이 차이가 많이 크대. 그러면 n이 더 크고 n2가 더 작을수록 인계각은 작아지겠지. 왜? 굴절률하고 각은 또 반대니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조금의 센스를 생각해보면 굴절률 차가 크다는 말은 있다 얘들아. 당연히 조금만 각을 틀어도 어떻게 되냐?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지금 계속 똑같은 말. 그래서 사실 원래는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 이거를 1번, 2번을. 근데 그냥 일부러 뜯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복습해보자고. 자 그러면서 지금 거기 보면 쌤 다른 거 모르겠어. 봐봐. 물에서 공기를 넣어주고 있거든. 입사각 굴절인데 밀한 매질, 소한 매질 전반사 일어나긴 합니다. 자 근데 봐봐. 공기에서 물, 전반사 안 일어납니다. 되겠습니까? 무조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 자 그리고 전반사를 이용하면 빛의 세계를 약화시키지 않고 빛의 전행 경로를 바꿀 수 있고 원리까지 보낸다. 뭐 좀 볼게요. 그냥 넘어갑니다. 쌍안경, 삼만경, 강섬유를 이용한 장치, 뭐 다이아몬드, 내시경, 강케이블. 알아서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강통신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어떤 강섬유가 있대.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이 어떻게 뒤지겠네. 더워. 나 A형 독감 걸린다. 죽을 뻔했어요. 독감 걸린 사람 없나 여기? 죽을 뻔했어요. 어디서 걸리셨나요? 집에서 걸렸죠 지금. 왜 걸리셨나요? 왜 걸리셨나요? 병원을 안 가서 걸린 것 같은데. 기침 개같이 했잖아 몇 주 동안. 난 나의 면역력을 이겨낼 줄 알았거든. 안 되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볼 건데 잘 봐봐. 여기에 지금 얘들아 강섬유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선이 하나 있다고 볼게. 근데 얘들아 이거는 좀 외워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자 봐. 코어하고 클레딩이 있는데 코어가 안에 있는 거고 클레딩이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빛을 쏠 겁니다. 자 그럼 잘 봐봐. 코어에서 빛을 쏘았지. 근데 이게 봐봐. 요 전선에서 빛이 외부로 벗어나는 게 싫단 말이야. 그럼 다시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입사각이지. 그럼 그대로 전반사를 하고 싶어. 맞지? 그러면 전반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빛을 쏘아주는 코어가 밀한 매질이고 클레딩이 소한 매질이겠지. 밀한 매질이니까 속도 느리겠지. 각도 작겠지. 파장 작겠지. 굴절률 크겠지. 그거 확인만 하면 됩니다. 볼게요. 자, 굴절률 누가 크니? 코어가 크다고. 자, 빛의 속력 누가 크는데? 코어가 작다고.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거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은 건데 이거 코어 클레딩만 알면 되고 여기는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가지고 쏘았는데 광층폭기에서 전반사를 이용해가지고 즉 강섬유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뭐가 빛이 손실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신기 거쳐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전기 신호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방통신의 장점 단점 읽어보고 달달 읽어보고 그리고 그냥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문제 쭉 풀면 되고 자 그다음 그대로 넘어갈게.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 전부 다 할게. 전반사 한파, 전자기파입니다. 오늘 아마 하는 내용이 가장 쉬울 겁니다. 가장 쉬워서 오늘 이거 하고 문제 풀고 있다가 남은 시간에 오늘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역학에서 지금 그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지금 한 개씩 나가기로 했던 거는 무조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 기억나나? 물체 두 개 해가지고 뭐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그거 했는데 누적해서 하긴 그거 좀 해볼 거거든. 자 그러면 결론은 아까 전에 처음에 배웠던 그 불절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막 신나게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얘들아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자 이 전자기파를 쌤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얘들아 전자기파는 얘들아 전기파와 자기파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파 즉 전기장과 그다음에 자기파, 자기장 이게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전자기파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독일의 과학자 헤르츠 얘들아 헤르츠는 지금 뭐에 다닌대? 진동수다. 이 진동수를 이야기한 헤르츠가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방에 각각 수직으로 진행하는 횡파인데 얘들아 이건 하나 설명해 볼게. 전자기파는 얘들아 굳이 매질이 필요 없는 파입니다. 얘들아 매질이 필요 없는 파하고 매질이 없어야 되는 파하고는 다른 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가장 속도가 빠를 때가 매질이 아예 없을 때 진공 상태일 때 제일 빨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질이 있으면 진행을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그럼 매질이 왜냐면 우리가 종파 행파의 기준이 뭐였는데 어떤 매질의 진동 방향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나란하냐 수직이냐 이걸 보고 풀었는데 매질이 굳이 필요 없잖아. 그럼 굳이 얘를 종행파로 나눌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매질이 없어도 되는데 매질이 있을 때 행파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얘들아 매질이 없을 때도 이게 전기파하고 자기파가 공간상에서 90도의 각도를 두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장 B, 자기장 E가 진행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90도입니다. 지금 그냥 크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진동, 전자기파의 진행, 자기장의 진동, 전자기파의 진행. 이 전자기파의 진행이 전자기파가 진행하는데 전기장의 진동, 자기장의 진동이라고. 그럼 마치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뭐로 보고 있다는 말인데 매질로 본다는 말 알겠습니까? 이 뉘앙스를 느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자기파는 지금 마치 파동처럼 뭐 하고 있는 건데 전자기파는 파동이지 실제로 얘는 파동은 진행해 나간다고. 근데 그 파동이 진행하는 장소가 매질이 없어도 되는데 전자기파가 진행해 나가면서 지가 전기장을 만들고 지가 자기장을 만드는데 전기장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자기장도 제자리에서 진동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 그래서 전자기파, 전기장, 자기장이 전부 다 90, 90, 90을 다 이루면서 XYZ 상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 X축상에서 진동하면 자기장은 Y축상에서 진동을 하고 전자기파는 Z축상에서 진행을 해나가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행파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전자기파는 네가 봐봐.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근데 매질이 없어도 얘들아 매질이 없어야가 아니다. 매질이 없어야 진행한다는 게 아니라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파동이다. 이게 전자기파의 성질이고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볼게요. 자, 좀 보면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속력은 진공에서 어떻게 되는 거다? 진공에서 전자기파는 파장에 관계없이 빛의 속력과 같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s 30만 km/s 30만이 얘들아 3 곱하기 10의 5승이다. 계산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속력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자 이거 봐봐. 또 빛의 파동은 뭔데 얘들아. 그러니까 3단이 왜 쉽다는지 알겠지?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내용을 빠르게 문제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속력은 이거야. 맞지? 근데 이거는 항상 전자기파는 뭐 할 때? 파장에 관계없이 이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겁니다. 빛의 속력과 같은 속력으로 진행을 해. 그러니까 이거지. 그럼 빛의 속력 이거 그래서 이거가 된다. 전자기파의 뭐가 클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얘는 뭐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건데? 크다. 전자기파는 진동수가. 그래서 에너지는 하 F라는 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 네. 2단원 같은 거 공부할 때 2단원 그거 할 때 에너지는 HF고 H 람다분의 C고 되겠지? 그래서 사실 요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되겠습니까? 파동의 진행 속력은 F 람다나 F는 람다분의 C다. 되겠습니까? 근데 전자기파 봐봐. 살짝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 왜냐면 봐봐. 자, 진공에서 전자기파야. 진공이야. 지금 아예 매질 없습니다. 파장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진공이라는 매질이 바뀌지 않았지? 매질이 동일하지? 자, 그러면 무조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다? 파장에 상관없이 무조건 속력이 일정합니다. 조금 다르지 않아요? 전자기파는 딱 속력이 일정합니다. 이게 딱 결정되면. 그래서 C는 F랍니다. 전자기파는 뭐가 클수록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아무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전자기파를 파장별로 나누게 되면 파장은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로 나뉜다.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이 강하며 파장이 길수록 매질에서 멀리 전파된다. 즉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커지고 진동수가 커질수록 에너지는 커지고 뭐 고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이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근데 V는 원래 F 람다가 모든 파동에 해당하는 식인데 전자기파는 진공 상태일 때는 진공 상태에서 전자기파는 항상 빛의 속력으로 나아간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또 다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서 이 부분은 너희 그때 한번 읽어보면서 가도 되겠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 조금 봐봐. 지금 파장이 계속 바뀌고 있지. 지금 파장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바뀌어도 빛의 속력은 항상 어떻다? 전자기파의 속력은 항상 3 곱하기 10의 8cm/s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파장하고 진동수하고 무슨 관계가 될까?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이따가 얘들아 파동이 있다가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뭐가 똑같은데? 속도가 똑같지 않냐? 우리가 지금 쌤 아까 전에 방금 뭐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가면 진동수가 똑같고 막 속도가 바뀐다면서요. 그거는 뭐가 바뀔 때? 매질이 바뀔 때 내가 속도가 바뀌는 건데 똑같은 매질 내에서는 속도가 똑같잖아. 그러면 파장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인데? 반비례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매질이 바뀌게 되어도 진동수가 똑같기 때문에 속도하고 뭐가? 파장이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말로 하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V는 F 람다가 있는데 얘들아 내가 만약에 매질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A 매질에서 B 매질로 바뀌었면 얘가 일정하다고. 매질 변동이 있을 때는 매질 변동이 있으면 얘가 일정하고 얘 두 개가 비례관계고 똑같은 V는 F 람다에서 내가 매질이 안 바뀌고 있어. 지금 계속 공기 중에서 나아가고 있거나 계속 진동 중에서 나아가면 얘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 두 개가 반비례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고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전제 조건이 전부 다 어디서? 진공 상태일 때의 전자기파를 보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쌤이 보고 싶은 거는 이거다.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세거든. 파장 작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동수는 숫자 커지고 있습니다. 16승, 18승, 20승, 22승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넘어갔대요. 그리고 얘들아 굳이 이런 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감마선 파장이 가장 짧아요. 이거 암 뭐냐면 암 치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봐봐. X선은 암 진단입니다. 되겠죠? 암 진단하고 암 치료 다르지? 얘들아 암 진단하려고 하는데 암 죽일 정도의 사람 그거를 쏘아가지고 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할 수 없잖아. 자, X선이 암 진단, 감마선은 암 치료가 더 세겠지. 자외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라색보다 파장 짧은 거 읽어보면 되고, 그다음에 가시광선, 태양이 보통 가시광선이 제일 세고 빨간색이 파장이 깁니다. 빨간색 밖에 있는 적외선, 그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전파, 라디오파, 파장이 길다. 쭉 끝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설명할 거 싹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진짜 빡빡하게 안 할 거거든. 오늘 근데 우리가 이걸 좀 해야 된다. 오늘 뭐 할 거냐면 나중에 자, 이거 그때 우리가 했었거든. 우리 이거 하나 했었거든. 맞지? 그 다음에 우리 이거 그때 했었어요. 실 달린 거 했습니까? 하나가 그때 우리 계속 말았는데 실 달린 거 했었어요. 예. 했죠. 그다음에 실 달린 거 3개 했어요. 혹시 세 물체가 이렇게 이제 실 2개 달린 거 했습니까? 이까지 했어요. 자, 혹시 우리 도르래 했습니까? 네. 도르래도 했어요. 자, 도르래에서 물체 2개 단 거 했어요. 네. 했나? 양쪽으로 담궈있어요. 도르래 양쪽 주고 물건을. 했나? 나 기억이 없는데 지금 이왜 했다? 했나? 했나? 안 한 거 같은데 안 했다 생각할게. 나 이까지 한 거 아닌가? 그 양쪽을 한다 하지 않아? 그럼 네가 나와서 설명 한번 해봐봐 오늘. 그래서 그래서 설명을 하고. 저 2개 달린 거 있어요. 야 미친년아, 그럼 이 2개 달린 거 뒤에 이렇게 양쪽에 할 건데. 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지랄이지. 자, 이까지 할 겁니다 오늘.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후반부는 전부 다 이거 하고 전반부는 이거 해가지고 오늘 화동 끝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냐면 얘들아 안 많다. 얘들아 우리가 어디까지 돼 있... 혹시나 얘들아 255쪽까지 안 돼 있는 사람은 꼭 숙제하고. 왜냐면 그때 우리가 255쪽은 그때 애들이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그때 그거에서 한 줄을 크로스로 온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이까지 해결해라고 했다. 255까지. 그래서 지금 256부터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256에서 많지 않습니다. 256에서 269까지만 하면 됩니다. 256에서 269까지인데 얘들아 우리가 1시 반이째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는 역학만 할 겁니다. 지금부터 1시부터 지금 1시 20분까지 풀 거야. 그리고 풀이하고 한 10분 정도 풀이하고 못 푼 문제는 다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읽어보면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되게 간단한 내용이니까 해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숙제. 나머지는 뭐 역학 좀 하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역학에서 지금 뉴턴의 운동 법칙이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 방정식들이 조금 되어야지 너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거든. 그렇게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 수업 자체가 지금 우리가 3월에 끝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또 그렇다고 역학을 되게 빨리 나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좀 그거 하는데 얘들아 전자기학과 강학은 있다가 조금 이렇게 한번 들어놓았다라고 하면 진짜 두 번째 할 때는 잘하거든 얘들아. 이건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100% 모르겠는데라는 느낌 말고 있다가 그냥 흐름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역학 문제를 좀 잘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그냥 답지 보고 매기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죠. 네. 한 20분 정도는 그대로 시간 줄게. 오늘 애들아 가급적이면 쌤 농담 안 하고 그냥 할 거 빨리빨리 하고 있다가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좀 빨리 맞춰줄게. 한 2시 25분? 맞춰줄게. 그래서 좀 읽어가면서 풀어봐 얘들아. 쓰시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럼 화학은 어제 생물은 오늘은 생물 오신 거 아니에요? 아직 물하면 생물하고 지금 쉬우니까. 생물 어렵다. 생물 안 어렵더나.